뭐 교육이라기보다는 정보 교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금부터 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사항을 많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것인가? 독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시면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책자는 이걸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예, 그러면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예. 예,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의 주요 농작업 예시라고 되어 있죠. 예, 보이십니까? 아니, 이걸 키울 수 있나요? 이제 오퍼레이션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잘 보이지? 죄송합니다. 준비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자, 저희, 좋습니다.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예시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곳이 의령군하고, 그리고 이제 거창입니다. 의령은 이제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창은 올해 이제 한 번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아마도 몇 군데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선정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제 말씀드리고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신청하시려고 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으시든지 GAP 인증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친환경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헥타르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전체 면적이. 뭐 4,000시야 뭐 몇 분만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50분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50명. 그 농업인 수가 50명 이상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추진을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이 도장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귀찮습니다. 힘드시죠? 그래서 리더 하실 분은 미리 이제 단지장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지장님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도장 받는 것부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 양식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예시인데 농촌 이제 농업이 아니고 농촌입니다. 농촌진흥청 이제 기준에 의하면 이제 4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이 안은 언제 하시든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시되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요 중간 물대기입니다. 요 중간 물대기는 완전 배수입니다. 나중에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중간 낙수를 이행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나중에 저탄소 인정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인정은 어디서 해주는 거냐면 옛날에 한국농업실용화재단 아시죠? 지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합니다. 그럼 신청은 언제 하느냐? 4월 달에 하는 경우가 있고 6월 달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제 올해부터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개인별로 이제 일지를 작성을 하고 계시죠. 예, 농업 일지 작성 안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 이런 말씀 하시고, 나는 다 했는데, 뭐, 친환경도 하고 다 했는데, 머릿속으로
어떤 데는 또 뭐 이건 방송에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 분들도 계십니다. 뭐 내가 안 해도 뭐 이렇게 가시면 아예 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검사가 나옵니다. 검사 나와서 한두 분이 실천 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전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면 모든 분들이 협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요즘 나온 이제 카메라가 개인용이 좀 들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카메라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즘 어플이 아주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어플이냐면 타임 시간하고 장소가 그대로 명시되는 카메라 어플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나중에 제가 시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사진을 딱 찍으면 이게 국유면 사무소 뭐 10-2번지 시간은 10시 12분 30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 이걸 갖고 뭘 하느냐? 처음에 중간 낙수를 시작했다. 물고에 물 떼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논바닥이 말란 거까지 다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 필지 다 하셔야 되는데 다 하시면 좋는데 그걸 이제 다 하시고자 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개별 농가에서 다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좀 젊으신 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9세까지입니다. 79세 이상 되신 분 안 계시죠? 예, 79세까지는 청년입니다. 그 이유는 좀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하는 거. 뭐 70대 다 스마트폰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근거를 반드시 남기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하면 사실 끝나는데 지금 이제 정책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면 지금 이제 저탄소 인정을 하시면 헥타르당 지원금이 나갑니다. 요 중간 낙수 2조간만 하시면 요것만 해주시면 예 얼마인지는 뭐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후에 하고 나서 물 약계 요 걸러대기라고 했는데 약계 걸러대기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3에서 4cm 정도만 물을 대주시고 한 번만 그리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깥쪽에 또 뒤쪽에 물꼬를 파서 다시 빼내고 하시면 비료 영양이라든지 모든 게 에너지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상당히 배가 이제 정발 또는 정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벼 자체가 자기 몸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정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지 표면에서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정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발과 정산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처럼 비가 안 오면 한 3일 정도면 논이 살짝 말라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한 이틀 정도는 약간 마른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물의 이동이 그거밖에 없느냐? 지상으로는 그렇지만 또 토양 속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걸 투수라고 합니다. 투수도 이제 논 토양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하루에 몇 미리 정도는 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해 주시면은 요거까지 이행이 되는 겁니다. 얕게 흘러대기. 여기까지 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원금이 15만원, 16만원 합쳐서 1헥타르당 31만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은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해서 질문이 많으십니다. 그럼 물은 언제 떼는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언제쯤 물을 떼십니까? 수확하시기 얼마쯤 전에 물을 떼십니까? 아니, 완전 물떼기. 예, 중간 낙수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한 20년 되면 완전 먹는 거 안 되나요? 완전히 떼는 거예요. 예, 수확하기 전에. 예. 9월 말에. 9월 이제 9월 말이라고 하는 요게 예. 그래서 이제 웅성웅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에 쓰기 노란방울 안 예, 이제 말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뭐 이상한 엉뚱한 질문을 하노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제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 내 논은 혼온이라서 물 안 빠지는데 뭐 아무리 빼려고 노력해도 한 달 물 한번 떼놓으면 한 달 가는데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한 3주 한번 5cm 물 대놓고 나면 뭐 한 3주간 그냥 물이 바닥에 어느 정도 있는 고논도 있고 그 사천은 사질답이 조금 많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들은 얘기는 물이 잘 안 빠진 논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의 논 상태에 따라 다른데 2주 전에 물을 통상적으로 일반적일 때 2주 전에 물을 떼시면 됩니다. 완전히. 요것은 이제 일반적인 보통 논의 경우입니다. 그럼 빨리 떼면 어떤 문제냐? 빨리 떼면 미질이 저하가 됩니다. 요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근거가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그러면 여기는 실천은 잘 하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열심히 실천했는데 보니까 밥맛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교수 책임지시오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면서 밥맛도 좋고 병해충에도 저항성이 있고 또 도복 저항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여러모로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확하시고 나서 볏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토양에? 예, 딱 한 분 계십니까? 두 분 계십니까? 예, 다른 분들은 다 가축 사례로 예, 쓰시죠. 그러면은 이제 사이클상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그 이제 대비로 만들어서 투입하는 그 유기물 함량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환원하는 경우 돌려서 오는 경우 그러면 저탄소에 뭐가 더 기여를 하는가 등등 예.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넘겨 주시죠. 자, 그러면 이것도 넘어갑니다. 예. 자, 넘어가십시다. 예. 자, 요겁니다. 자, 약간만 올려보시죠. 예, 됐습니다. 자, 요것은 맨 처음에 이제 원래 아마 10월경에 그 공문이 기술센터로 갈 겁니다. 가면은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그 시군농업 기술센터 아마 10월에 갈 거예요. 10월에 가면 이제 신청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10월 이제 하실 때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 자료 다 있으시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사업명이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특히 메탄입니다. 감축을 위해 감축 개수 개발과 논물 관리 기술, 그러니까 중간물 떼기하고 방금 설명드린 약계 걸러대기,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 감축 우수 모델 개발 및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대상자 및 지원 내용이 1번이 탄소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지 국공립연구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뭘 하셔야 되니 2번입니다. 농업인 50명 이상입니다. 반드시 50명 이상이 돼야 되고 100헥타르 이상 벼 재배하는 농업법인 농협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은 어디서 하느냐면 경남농업기술원하고 경남도에서 이제 친환경과하고 관련 이제 분들이 하십니다.
사실인데 가장 핵심 사항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이나 아니면 GAP 인증을 받으신 농가, 그리고 농가 단체 50명 이상, 인원이 많으면 많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좋겠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는 따로 제가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의령군에서는 저희들이 경상국립대학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이제 모잔들 영농조합 법인에서 여기 현장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12농가입니다. 대단하시죠? 이제 면적은 100.8헥타르고 지금 거창은 100.5헥타르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셨고, 지금 이제 지원은 뭐냐 하면 여기 그 아래 요거 표 보이시죠? 두 번째 모잔들 영농조합 법인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동, 수동, 물고 구입이라든지 균팽기라든지 썰에, 유박 등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기타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또 좀 이따가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 때 이제 현장에서 그 건의를 해주시면 그걸 이제 다시 반영을 해서 또 진행토록 또 변경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모잔들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저탄소 인증이라든지 교육 컨설팅, 그리고 현장 견학, 어제 다녀오셨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모잔들의 여기에 관한 얘기고, 의령군에 관한 얘기고, 내년에 사천이라든지 다른 몇 군데에서 만약에 지원을 하시면 그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예, 좀 내려가시죠. 뭐, 여기 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예, 내려가입시다. 예. 설명 다 드렸으니까. 예, 여기부터, 사진부터 가시죠. 예. 자, 저희들이 지금 이제, 비가 안 오니까 현장 견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 챔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크릴 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 표면에서 또는 잎에서 식물체에서 이제 뿌리에서 어느 정도 메탄이 발생하는가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믹스해서 여기 저희들이 주사기로 샘플링을 합니다. 채취를 해서 어느 정도다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설치된 장면이고 조금 더 올려 보시죠. 아니, 요 상태에서 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물을 여기 거의 물 흔적만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것은 이제 초기에 물 대고 나서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올려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논바닥이, 요것은 뭐 발자국 있는 데만 물이 조금 있는데, 그 다음 또 그 사진이 없네요. 일단 갈라진 게 조금 더 한번 내려가 보입시다. 예,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잔금이 좀 안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토양 특성에 따라 다른데 이 엄지 손가락 또는 이제 제게 손가락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한 직경이 1cm 이상 정도로 이렇게 소위 엉그럼 이 금이 쭉쭉 갈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러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한번 15번 슬라이드 가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메탄이, 그 메탄은 기본적으로 CH4라고 공기 중에 이제 우리가 숨을 쉬면 나오는 게 CO2 이산화탄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소 O2를 받아들이면서 CO2를 내보내는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계수를 봤을 때 25배에서 29배까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에서 배를 재배하면 반드시 메탄을 줄여야 된다 하는 데서 이제 착안해서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낙수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물을 계속 대주니까 이렇게 메탄 발생이 많더라. 그럼 언제 가장 메탄이 많이 발생하는가를 봤더니 이게 이제
여기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월 초순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 하는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아니, 여기에, 요거, 약간 밑으로 가봅시다. 예. 요걸 이제 계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별로 이렇게 계량을 해보니까 요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농사 지었던 겁니다. 중간낙수를 안 한 것. 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계속 물을 대놓고 계시죠. 이렇게 하니까 메탄 발생이 이만큼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산화탄소 같은 요것을 이제 CO2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뭐냐 하면 2주간, 3주간, 4주간 저희들이 중간낙수를 한 겁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4주간 했지 않습니까? 요게 4주간입니다. 4주간 물떼기를 하니까 메탄 발생을 엄청 줄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배 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원래처럼 중간낙수를 이제 했는데 중간중간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수량의 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최소 2주간, 여기 2주간이죠. 최소 2주간이라도 중간 물떼기만 해주시면 우리가 기후 문제는 논에서는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 보시죠. 요게 이제 저희들이 약간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시담수라는 게 계속 물 대놓는 거, 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2주간 이제 약계대기, 그 다음에 4주하고, 그 다음에 2주, 4주 약계 걸러대기. 이건 뭐냐 하면, 자, 2주간 중간낙수를 하고, 그 이후에 약계대기는 3, 4cm로 요 정도로 약계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계대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내 논이 조금 이제 소위 업다운이 심하다, 높고 낮다, 이게 좀 심한 경우에는 상당히 힘드시죠. 그래서 친환경을 하시려고 해도 우렁이를 투입해놔도 막 잡초 밭이 막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레이저 균평기를 활용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 균평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균평기에 관해서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이렇게 간장, 수장 나오는데 간장은 줄기길이고 수장은 이삭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분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할수는 실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더목모 빼고는 통상적으로 이삭이 한 포기당 이삭이 몇 개 정도 맺힙니까? 한 포기당 이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네, 통상적으로. 네. 예, 4천은 뭐 대단하시니 15개에서 20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15개에서 2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최고 분할기 때 상시 담수를 했다든지 그런 논에서는 비료 많이 하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시알리 보셨습니까? 아니, 분할수. 최고 분할기 때. 거의 뭐 30개, 뭐 35개, 40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할수가 많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할수가 많으면 수량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맺을 수 있는 이삭수는 뭐 20개면 충분한데 지금 40개 정도의 새끼를 친 겁니다. 그러면 작물 생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통풍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40분이 계시는데 여기 100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덥고 막 나중에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아주 쉽겠죠. 병 감염이
심하고 여기 에어컨 아무리 틀어놔도 후덥지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조건이 어디서 논에서 다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비료 많이 해서 분열수를 많게 하고 그것도 분열수가 많다 보면 연약하지 않습니까? 쭉 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열수를 많이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중간 낙수를 하니까 분열수가 줄어들더라 하는 게 아까 이제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주당 얼마냐, 한 포기당 몇 개의 이제 분열이 생기느냐 이렇게 보니까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 보니까 우리는 지금 25개인데 왜 25개밖에 안 되느냐 하면 여기 친환경 답입니다. 다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비료 양이 좀 적습니다. 그 유막을 사용하시죠. 전체 품종은 세척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화학 비료를 하시는 농가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35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높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삭수가 여기 나오시죠? 요렇습니다. 그러니까 17개에서 20개 정도인데 굳이 30개까지 분열을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요것은 이제 엽색인데 엽색은 이제 우리 그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농사를 기본 뭐 20, 30년 지으셨으니까 딱 논을 보시면 비료가 많다 적다 아시죠? 구정희 회장님 딱 보시면 아시죠? 비료 얼마 더 줘야 되겠다 딱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렇죠. 색깔 보면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엽색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 기기가 있습니다. 미노르타사에서 나온 거. 물을 지속적으로 되는데 비료는 똑같이 좋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엽색도가 전체에서 전부 A입니다.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 비슷하니까 7월 27일은. 요때는 중간낙수 이제 막 시작한 경우고, 요때 어떻습니까? 이때 가니까 32, 다른 데는 거의 20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엽색이 진해야 좋으냐, 연해야 좋느냐, 아니면 중간이 좋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는 어느 게 가장 좋느냐 하면 20, 한 7, 8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은 후반기 생육에 적당한데 저렇게 33 정도 되면은 조금 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또 넘겨보시죠. 예. 키를, 예, 됐습니다. 이제 키를 보시면 키가 요게 이제 관행인데 여기 가장 높게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수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엽색도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맨 밑에, 맨 밑에라는데 조금만 밑에. 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올려보시죠. 예,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샘플링을 했습니다. 뽑아서 뿌리의 상태, 뿌리 색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8월 초순, 그러니까 출수기가 보통 사천에서는 언제입니까? 8월 한 25일 내외시죠. 그러면 이제 유수가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거는 뭐 7월 말이지 않습니까? 7월 말쯤에 이렇게 한번 뽑아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뽑아 보셨다면 8월 초에라도 뭐 뽑아 보셨다 가정하고, 이 뿌리가 새뿌리 하얀 뿌리가 참 많이 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 적갈색, 붉은색 그게 뿌리가 많은 게 좋겠습니까? 예? 예, 붉은색이 많다는 것은 우리 피를 이렇게 딱 흘리면 이렇게 팔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혈관이 보이시죠?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푸른색이죠. 붉은색 아니죠. 그런데 피를 흘리면 어떤 색입니까? 붉어지죠. 그 왜 그렇습니까? 예? 어떤 분입니까? 산화를 말씀하시는데 산소하고 결합해서 그렇습니다. 산소하고 결합하니까 붉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원리도 똑같습니다. 뿌리가 이 위에 잎에서 산소를 흡수해서 이 통기감을 통해서 뿌리까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이제 산소가 나오는데 이게 철분하고 결합을 해서 화는 조건입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 그러면 얘하고 결합을 해서 붉은색의 피막을 형성해 버립니다. 그러면 활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와 반면에 중간낙수, 중간 물때기를 제대로 한 거는 뿌리가 요 하얀 뿌리들이 쫙 새뿌리들이 보십시오. 새뿌리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계속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원래 작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다 프로님들 아니십니까? 다 아시죠? 말씀은 하시기 해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빨리 논에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비 오는데 가시는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출수기 이후에 기상 환경과 이 작물의 수광 태세라든지 생리적 특성에 따라서 수량이 한 70%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비가 한 열흘간 예를 들어서 왔다 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해 두셨습니까? 대비책이 있습니까? 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는데 지금 방제를 해야 될 시기가 돼요. 흰 입마름 때문에 야맹나마, 흑맹나마, 고치가 아픈 때문에. 자, 지금 방금 이제 말씀이 나오신 게 뭐냐면 흰빛 입마름병. 요게 언제 많이 발생합니까? 8월달. 논에 물이 많이 찌있을 때, 그리고 약간 저온일 때, 그리고 태풍이 지나갔을 때 등등에 해당되는데 제가 그저께 얼마 전에 통영에 갔더만 유튜브 올려놨습니다만 그게 발생을 했거든요. 논 한 필지 일부가 아니고 전체 들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빨리 올리가 논 주인을 모르니까 대책을 강구하시라 라고 올려드렸는데 하여튼 이와명충도 마찬가지고 모든 병해충들이 지금부터 이제 후반기 생육에는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잎을 딱 보면은 그리고 엽색을 딱 보면은 요거는 문제가 없겠다, 요거는 문제가 있겠다. 다 아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그죠? 그 뭐냐 하면, 결국은 내 논의 상태는 내가 의사다. 내가 의사 아닙니까? 제일 잘 아시죠? 야, 원래 수량 좀 높이려고 쌀값이 좀 뛸 것 같으니까 내 비료도 좀 많이 했는데 하시는 분이 지금 가슴이 두근방, 서근방, 붕붕붕붕 뛰고 계시죠? 그런데 아니다. 난 중간낙수 제대로 하고 수량보다는 쌀 품질이다. 지금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밥맛이다 해서 나는 떳떳하게 딱 농사 지으신 분은 가슴이 두근방 세근방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두근방 세근방 뛰고 계실 겁니다. 그거의 차이입니다. 예.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은 이제 상시담수, 관행. 물 좋아하시는 분들, 예. 주로 80대 이상 분들이 물을 좋아하십니다. 그 70대 청년분들은 요즘 교육을 아주 많이 받으셨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물 많이 드시는 분 안 계시거든요. 자, 벼입지 무늬마른병, 몽고병입니다. 요건 33%입니다. 이거 프로. 다른 건 어떻습니까? 중간학수한 거는 5%, 저거 10% 이내죠. 예, 저희들이 작년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흰빛 입마름병,
요 나오시죠? 요거는 뭐 큰 그게 없었습니다. 전체가 친환경을 하고 비료를 적게 하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모잔들 이충희 대표님이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자, 그 다음 벼토열병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마른병 한번 보십시오. 큰 뭐 차이가 없고, 세균성 배알마른병. 작년에 이상마른병하고 세균성 배알마른병이 좀 많이 문제가 됐었죠.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멸구 한번 보십시오. 멸구도 얘가 많죠. 그래서 병해충 발생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